네, 안녕하십니까. 대평초등학교 혁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송승윤입니다. 2022년 혁신자치학교 한마당 제4마당은 대평초, 수황초, 소담초의 학교 각 주체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첫 시작은 대평초등학교의 전학공 기반 교육과정 사례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모래 한 알에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고 돼서 천국을 본다. 우리의 손바닥에 무한이 있고 한순간 속에 영원이 있다. 윌리엄 블레이크의 순수의 전조의 한 구절입니다. 대평초등학교는 위시와 같이 우리 아이들이 무한 경쟁 속에서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의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하나하나 곱씹어보며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평초등학교는 대평초등학교는 지난 2021년 10월 21일 혁신학교 종합평가를 통해 종합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교사, 학생,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혁신자치학교로 새로운 출발을 하였습니다. 혁신자치학교로 출발을 하며 앞으로의 4년간 어떤 장기 계획을 가지고 더 나은 학교로 발전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들을 하였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은 대평초 혁신자치학교의 4년 장기 계획입니다. 학교 4대 혁신 과제를 중심으로 2022년 첫 해의 시작은 학교 교육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교사의 전문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교사의 전문성은 무엇일까요? 한 분야의 전문가라 함은 자율성, 전문성, 책무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평초등학교의 선생님들은 어떤 교사가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생각을 할까요? 화면을 통해 한번 대평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진 교육 활동과 선생님들의 인터뷰를 살펴보시겠습니다. 행복한 배움과 성장이 있는 대평초등학교입니다. 단풍이 온 학교를 물들게 하는 이 계절. 대평초등학교에서는 어떤 교육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흔들어줘 손으로. 대평초등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가꿀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대평초등학교에서는 매주 수요일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년 선생님들이 모여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평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교사의 전문성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넷. 교사의 전문성은 도전의식이다. 교사의 전문성은 공감과 리더십이다. 교사의 전문성은 조금의 불편함을 참을 수 있는 것이다. 교사의 전문성은 팝콘이다. 교사의 전문성은 열정이다. 네, 교사의 전문성은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잘 차려진 밥상을 차려내는 능력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전문성은 정진이다. 교사의 전문성은 함께일 때 빛나는 것이다. 앞으로도 행복한 배움과 성장이 있는 대평초등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평초등학교에서 1년간 운영되었던 다양한 교육 활동의 모습과 선생님들의 인터뷰 모습을 짧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대평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비결은 바로 학교 자체 평가를 통해 각 주체의 의견을 교육과정 설계에 반영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본교의 교육과정 설계의 이론적 기반은 워커의 수기 모형을 반영한 것입니다.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하여 기존의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료를 연구하고 지역 환경과 비용을 고려합니다. 충분한 기반 위에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기에 민주적이면서 전문성을 갖춘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교에서는 연말 1년간 이루어진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교육활동 자료집을 제작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과 같이 학년의 비전 아래 추진했던 다양한 교육활동과 특색교육활동, 프로젝트 수업 등등 기존의 학년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수립할 수 있기에 이런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후 학년 교육과정은 2월 새학기 준비기간을 통해 수기의 결과를 통해 탄생하게 됩니다. 학생의 특성, 지역 여건의 변화, 시기 등등 여러 변수들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수립하게 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교육활동과 연계된 다양한 연수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 평가와 동시에 선생님들이 희망하는 연수를 토대로 새학년 준비 연수를 시작으로 선생님들은 공부를 시작합니다. 올해 초에도 코로나19가 확산세에 있어 에듀테크와 학생들과 손쉽게 할 수 있는 놀이 연수가 실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2 학교 자율과정의 토대가 될 수 있는 학년 프로젝트 수업 주제에 대하여 심도 깊은 연구를 하기 위해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전문가와 연계한 연수 장면입니다. 학년군별로 선생님들의 희망 주제를 받아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외부의 교사학습 공동체나 저자와의 만남, 교육 인플루언서와 연계하여 질 높은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과 전담 선생님들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교과 전담 선생님들은 교육 트렌드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2년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교육 현상을 공부하고 우리 학교에 필요한 학교 규모의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1학기에는 지구를 지키는 대평가족이라는 플로깅 활동과 2학기에는 음악축제를 계획하여 운영해 보았습니다. 1년간 진행되었던 교사 전문성을 위한 우리의 노력, 그렇다면 어떠한 결실을 맺었을까요? 올해 2월과 10월 두 차례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교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선생님들의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떤 교사를 전문성 있는 교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빈도의 선생님들의 답변은 학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사가 전문성 있는 교사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수업적인 측면 이외에도 인성, 삶의 영역까지 확대하는 것이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중심으로 50여 가지의 문항을 선정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특별히 눈여겨볼 만한 4가지 문항의 답변을 선정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시 여겼던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올 한 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교과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다양한 교수 방법을 활용하였는지, 세 번째는 학생들이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지도를 하였는지, 네 번째 교육 철학 및 교육 신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앞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설문조사 답변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교사의 자기평가 결과이지만 대평초등학교의 선생님들은 스스로의 노력과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공동의 노력에 대한 평가의 결과를 높게 스스로 평가하며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자치학교의 혁신 업무를 담당하며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결과 또 두 차례의 설문조사와 면담을 토대로 저희 학교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 교사의 전문성은 곧 그 학교의 교육과정의 질을 좌지우지합니다. 대평초등학교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더 나은 교사 학습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언합니다. 첫째, 자율과 책무의 균형 잡힌 전학공이 될 수 있도록 학년 공동체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교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학년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책무성을 갖추고 함께 가는 조직으로서 학습 조직으로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올바른 방향으로 전학공 운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리더 교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워크숍 지원 및 퍼실리테이터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금도 전학공을 통해 수없이 많은 교육 활동들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제약과 한계 속에 실천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교육 활동들이 자율성을 갖추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청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1년간 대평초등학교에서 어떻게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각 학년의 교육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와 너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1학년입니다. 아이들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때론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주변인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교육 환경, 사회적 요구, 악성 민원 등은 교사의 자기 효능감 저하와 교사 소진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 넘어질 때 혼자였으면 못했을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평초등학교 전문적 학습 공동체입니다. 우리 학년 전학공 규칙은 간단합니다. 나이와 경력 상관없이 서로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연구합니다. 전학공 시간이 매주 가야만 하는 또 동상이몽으로 앉아있는 지루한 회의 시간이 아닌 매주 기다려지는 소통의 시간으로 만드는 것, 또 집단 지성으로 연구하고 정진하는 것이 교사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저희는 학교라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1학년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이들이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공부하며 생활지도에 힘쓰고 학년 선생님들이 공통 관심사인 그림책 관련 책을 읽고 다수의 그림책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그렇게 연구하여 실천한 1학년이 다양한 교육활동 중에서 1학년 특성을 반영하는 활동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이 기초 기본 교육에서 수감각 익히기와 한글 해득은 핵심입니다. 저희들은 동일한 목표를 가진 학습 상황에서 다양한 교구를 활용하여 아이들이 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즐겁게 또 자연스럽게 학습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한글 해득 교육은 독서 교육과도 연계하였습니다. 책 만들기, 말놀이 동시집을 바꿔 쓰면서 말의 재미와 한글의 신비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그림책은 교과학습, 인성교육과 연계하여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아이들이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낄 줄 아는 마음이 따뜻한 아이로 성장하길 바랐습니다. 학교 텃밭 가꾸기, 교실 내 식물 기르기로 생태 감수성을 길렀습니다. 매일 아침 등교에서 선생님 강낭콩이 이만큼 자랐어요 하고 환하게 웃음 짓던 아이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또 1학기에는 국악, 2학기에는 난타로 문화 감수성을 기르도록 하였습니다. 생활지도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에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있으며 질서의 미덕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1학년 아이들에게 직접 학급 규칙을 제정해 보도록 하였는데요. 할 수 있을까 다소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였지만 우리 학급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보는 아이들이 기특했습니다. 진로교육 측면에서는 자기신이 강점을 알아볼 수 있는 자기이해 활동을 주로 이루었습니다. 사실 아이들에게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하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어려워합니다. 특히 다양한 직업 세계를 탐색하지 못한 1학년 아이들은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진정한 7살, 그리고 괜찮아 등의 그림책을 활용하여 자신이 장점이 무엇이고 또 아이들이 적성과 특기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세계시민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하였던 기후변화 대응의 프로젝트를 조금 자세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학년 1학기 여름 교과서에는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자시가 짧게 나옵니다. 저희는 이것을 세계시민 교육의 일환으로 프로젝트 수업으로 확장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총 4가지 주제의 흐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위기에 관심을 갖는 활동입니다. 그림책과 영상을 활용하여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에서 보이는 그림책의 경우에는 글밥이 없는 그림책으로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한다라는 성취 기준을 가진 국어 교과와도 연계하여 아이들이 직접 우리 학급의 쩌저적 그림책을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후위기를 함께 공감하는 활동입니다. 사실 아이들에게는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위기의 문제점은 피부로 와닿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사진에서 보이는 것 같이 우리 집은 어디의 활동으로
기후위기,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직접 북극곰이 되고 신문지는 빙하가 되어 빙하의 면적이 좁아질수록 북극곰이 위기를 겪게 하는 것을 공감하게 하였습니다. 실제로 활동이 끝나고 선생님 에너지를 절약해야겠어요 하는 말이 아이들이 입에서 직접 나왔습니다. 이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알았으면 실천할 때입니다. 저희는 이면지, 폐유지 등의 자신이 지킬 기후 행동을 적고 학년끼리 공유하여 학교 게시판에 전시하였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대평초등학교 학생 모두가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유 홍보 활동은 학급별 뮤직비디오를 제작하여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내가 실천한 기후 행동은 학년 패들렛에 올려 아침마다 함께 봄으로써 우리 작은 실천이 모여 깨끗한 지구를 만들 수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일련의 과정은 기대의 실천 일지에 기록되어서 아이들에게 뿌듯함과 성취감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은 활동지에 여백이 많거나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선생님, 지구를 사랑해야 해요 하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학습이 아이들의 삶으로 이어진 순간입니다. 2학기에는 전통문화 어울림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체험학습, 체육대회 등 학교 행사와 연계하여 더욱더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1학년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평초 교사 이면지입니다. 함께 꿈을 키우는 행복한 우리 2학년 교육활동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년은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을 매주 수요일 2시 반에서 4시 반까지 2시간 동안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크게 3가지 단계인 아이스 브레이킹, 수업 자료 나눔, 주제별 이야기를 통하여서 선생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아이스 브레이킹을 통하여 선생님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수업 자료 나눔을 통하여 선생님들의 수업 성장에 기여하였으며 주제별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에게 깊은 배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크게 봄, 여름, 가을에 했던 활동을 가지고 나누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에는 이게 정말 나일까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는 좀 부족하여서 이게 정말 나일까라는 그림책을 활용하여서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그리고 나의 성장 과정, 잘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또 학생들이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나 싫어하는 것이 다를 수 있음을 알게 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잘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끼를 펼칠 수 있는 꿈끼 발표회를 열어서 학생들이 자신의 끼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봄에 또 다른 프로젝트인 지구를 도와주세요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2학년 학생의 특성상 그냥 설명식으로 하기에는 지루하여서 카드 놀이를 직접 제작하여서 환경오염의 원인이나 결과, 그냥 해결 방안 등을 카드 놀이로 할 수 있게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여서 코딩을 활용한 분리수거 교육, 그리고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멸종위기 동물들을 알아보는 활동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연계하여서 4월 20일 지구의 날 행사에서 소동 행사를 가정과 연계하여 독려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름에 했던 활동들입니다. 와 여름이다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 크게 가족과 여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하였습니다. 가족에서는 가족의 다양한 형태라든가 다양한 건축물들을 지어보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진행하였고요. 여름에서는 여름철 날씨와 그다음에 여름철 곤충, 그다음에 여름철 과일들을 알아보고 이것들을 활용해서 여름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들을 활동들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가을입니다. 가을은 나는 우리 동네 탐험대라는 것을 직접 소책자를 제작하여서 진행하였습니다. 나는 우리 동네 탐험대라는 프로젝트에 맞게 직접 탐험을 가면서 다양한 대평동에 있는 시설들을 돌아다녀 보고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걸 진행했을 때 학생들이 뻔히 아는 곳을 탐험하는 게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생들은 의외로 자신이 자주 다니는 곳 외에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다녀오고 나서 참 탐험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였었고 그 동네 탐험 뒤에는 대평동 지도를 제작하여 보고 직업 체험 등을 하였었는데 여기 제일 밑에 중간에 사진 보면 그 네일 아티스트 하는 학생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이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이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너무 줄이 길어서 항상 네일 아티스트가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선생님 제가 그 장사가 잘 된다는 건 너무 기분이 좋지만 피곤하기도 한 일이네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푸념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이런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디자인되고 계획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학년 학생들은 활동이나 이런 그 체험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가을은 맛있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을에 다양한 과일들을 관찰해보고 가을 나들이도 나가보고요. 그다음에 가을에 잎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관찰하고 분류해보는 활동도 하였습니다. 가을 바구니도 뭐 제작을 해보고 그다음에 가을은 또 독서하기 좋은 계절이어서 밖에 나가서 가을 독서를 즐기는 경험도 했습니다. 저희 반 학생이 그 가을 독서를 즐기더니 위에 있는 야외에서 가을 독서를 즐길 때 하늘을 보더니 너무 하늘이 예뻐서 우리 반들 모두와 독서를 하다가 책을 놓고 하늘을 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을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같아서 아주 뿌듯한 활동이었습니다. 다음은 2학년 특색 교육 활동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심미적 감성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1인 1학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2학년은 난타라는 활동을 진행하였고요. 지금 난타를 배우고 나서 공연하는 모습까지 사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남들 앞에서 공연할 기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적어졌는데 이 난타 공연을 통해서 학생들이 긴장감을 갖고 정말 열심히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공연을 통해서 자신의 끼를 보여주고 다른 반 학생들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었던 것도 좋았던 기회였습니다. 선생님들과 같이 논의하다가 2학년 학생들의 기본 생활 습관을 무엇으로 정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그 지식 정보 처리 역량과 창의적 사고 역량의 바탕이 되는 독서이지 않을까 싶어서 독서를 기본 생활 습관으로 선정하여서 활동하였습니다. 독서 통장으로 간단히 기록하기도 하였고 다양한 독서 행사에 참여하였으며 학부모회와 연계하여 학부모들이 그림책을 읽어주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장소에서 독서를 할 수 있게 하고 도서관 가는 것을 습관화하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활동을 정리해 보니까 2학년들 꽤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2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서 같이 노력한 선생님들의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적극 지원해주는 학교의 노력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학년을 지금 예쁘게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과 항상 응원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학년 담임교사 김지명입니다. 먼저 저희 3학년에서 운영했던 전학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학년에서는 전학공 운영상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 전학공 주제를 2월에 정하다 보니 학년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월 한 달간 아이들과 교육 활동을 해보고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4월에 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학공 외에 수업 연구, 회의, 연수 등을 모두 하기에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횟수가 아니라 학년 상황에 맞게 횟수를 조절해서 운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3학년은 전학공 주제를 그림책으로 정해서 운영을 해보았는데요.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그림책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책을 정하고 수업 활동을 구상하고 활동지도 제작해 보았습니다. 몇 가지 가져오자면 어서와요 달평시를 읽고 도덕 시간에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국어 시간에는 꽃을 선물할게를 읽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 간추리는 활동도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3학년 특색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은 예술교육, 독서교육 크게 두 가지로 운영을 하였는데 예술교육으로는 우쿨렐레를 배우고 있습니다. 3학년 2학기에 우쿨렐레를 처음 배우는데 4학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초 다지기를 중점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술교육으로는 연극 수업입니다. 수업 내용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연극을 활용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직접 대본을 써보고 발표하며 자신을 표현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1학기 사회 시간에 옛 이야기를 배우면서 홍건적의 난을 역할극으로 꾸민 것이고 두 번째 사진은 환경에 대해서 수업한 후 멸종위기 동물을 지키자는 내용으로 역할극을 꾸민 것입니다. 독서교육은 책의 노래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책 소풍, 책 소개하기, 책 표지 꾸미기 등 책을 읽은 후 생각을 넓히는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기 때는 세종시 홍보관 꾸미기를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태블릿을 이용해 세종시 지형 지물을 조사하고 클레이로 만들어 세종시 입체 지도를 꾸며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를 소개하는 시를 쓰고 시화를 그리고 세종시 지형 지물로 슈링크스로 열쇠고리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2학기 때는 지구를 지켜줘 환경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 프로젝트의 첫 시작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멸종위기 동물을 조사하고 발표한 후 기본 수업 이외에 학급별로 더 해보고 싶은 활동도 정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어디로 갈지 이야기를 해보며 세종시 쓰레기 처리 현황도 알아보았습니다. 과대포장, 이중포장 등의 사례를 살펴보며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도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쓰레기 처리 현황을 알아본 후 산업 폐기물인 양말목을 활용해서 공예 작품도 제작해보며 재활용을 실천하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탄소 발자국도 알아보았는데요. 탄소 발자국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리가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알리는 책, 영상도 제작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실천 활동도 해보았습니다. 공기정화 식물을 키우기도 하고 천연 비누, 물병 5호 만들기 등 친환경 물건을 직접 만들고 사용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물건의 소중함을 알고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알뜰장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나에게는 필요 없지만 다른 친구들에게는 필요한 물건을 가져와서 사고 팔면서 녹색 소비도 실천해 보았습니다. 프로젝트의 마무리로 학급별로 하고 싶은 추가 활동을 정해서 활동을 한 후 환경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다른 반 활동을 둘러보면서 체험 활동도 해보고 새로운 것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1반은 멸종위기 동물 소개하기, 2반에서는 탄소 발자국 OX 퀴즈, 3반에서는 환경 현수막 만들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4반에서는 재활용품 놀이하기, 5반에서는 도토리팽이 만들어 시합하기, 6반에서는 멸종위기 동물 스티커 만들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활동을 소개하고 진행하면서 너무 재미있었다는 의견도 많았고 다른 반이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지 둘러볼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환경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환경을 위한 꾸준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정과 연계해서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가정에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나 정해 한 달 동안 꾸준히 실천하는 30일의 약속을 정해 학교에서 교육으로만 끝나지 않고 가정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위한 실천을 하나씩 할 때마다 작은 색종이에 실천 사항을 적어 지구를 지키는 히어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각 학급에서 완성하고 싶은 히어로를 하나 정해서 지금도 조금씩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3학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평초 4학년 교사 김현경입니다. 먼저 4학년의 특색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학년의 프로젝트 주제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양하고 산발적인 특색 교육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환경과 연관지어서 운영하였습니다.
환경 온책 읽기로 독서 교육을 하였고 원수산으로 생태 체험학습을 다녀왔습니다. 동아리는 학급 환경 동아리를 구성했고 환경 웹툰 작가와의 만남으로 진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 프로젝트 전반이 생태 교육이었으며 문화예술에서는 환경 연극을 진행 중입니다. 다음으로 4학년 전학공 운영 과정입니다. 저희는 지금 시작하는 나의 환경 수업이라는 도서로 전학공을 운영하였습니다. 책을 공부하면서 특히나 저희의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은 아이들이 환경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문제다, 더럽다, 오염되었다 등으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에게 좀 건강하고 긍정적인 환경관과 환경 감수성을 길러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하여 생태 교육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알고 환경을 위한 선택을 할 줄 아는 대평 생태 시민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지키는 작은 숲이 되자라는 의미로 리틀 포레스트라는 프로젝트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원격 연수를 통해서 생태 지도 만들기, 마을 생태 탐방 같은 다양한 생태 교육 활동들을 수집하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실천 활동으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고민하다가 학교에서 하는 학령군 맞춤형 연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연수 강사 선생님께 얻었던 조언은 이런 일회성 활동으로 그치지 않고 아주 작더라도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위한 약속을 정하고 실천 주간을 갖기로 계획하였고 실천 과정과 결과를 성찰하도록 공유하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파리 기후협약처럼 2022년 대평 기후협약을 통해서 실천 결과를 나누고 앞으로의 실천을 다짐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고민과 토의의 과정이 4학년 전학공 시간에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프로젝트 주제가 결정되었습니다. 프로젝트 활동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가장 가까운 학교 생태계에서 시작하여 범위가 확장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 생태계에서는 학교 생태계를 탐방하고 생태 지도를 만들고 그 중에서 학급 대표 식물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고 배운 것들을 학교 전체에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대평초 생태 보물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을 생태계에서는 세종시 원수산에서 거칠거칠한 것, 노란색인 것, 우리 반을 닮은 것들 같이 이런 미션 활동을 계획하여 생태 탐방을 하였고 원수산의 아름다움을 포착한 사진을 찍어서 리틀 포레스트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지구 생태계에서는 환경 웹툰 도서 그린 스마일로 온책 읽기 활동 후에 저자인 권혁주 작가님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원수산 생태계의 모습이 2050년에도 과연 그대로일까라는 질문으로 생태교육과 기후변화 수업을 연결지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주제로 연극활동과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환경 에세이 쓰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행동하는 대평 생태 시민에서는 아이들이 실천 약속을 정하고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2년 대평 기후협약에서는 활동 결과와 실천 결과를 공유하고 아이들이 직접 만든 선언문으로 기후협약 선서를 하며 프로젝트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 대표 식물은 회양목입니다. 이 식물은 우리 학교 운동장, 정당이나 식당 등 다양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회양목을 우리 반의 대표 식물로 뽑은 이유는 회양목이 작을 때 옹기종기 모여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 4학년 2반이 협동을 잘하고 또 잘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반의 환경 챌린지 약속은 손 씻을 때 물 틀어두지 말자입니다. 저희는 꺾건성 그래프를 배우고 있어서 꺾건성 그래프로 표현해보았습니다. 첫째 날에는 20명, 둘째 날에는 22명, 셋째 날에는 20명, 넷째 날에는 21명, 또 마지막 날에는 21명이 약속을 잘 지켜주었습니다. 우리 반 환경 챌린지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손 씻을 때 습관처럼 물을 자꾸 틀어놓게 되었고 조금 귀찮게 느끼기는 했다는 점이고, 다른 점은 반 친구들이 대부분 잘 지켜주었고 저희가 세면대 앞에 붙인 표어를 보고 다른 반 친구들이 함께 물을 끄는 친구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평초등학교 5학년 발표를 맡게 된 교사 오주학입니다. 저희 대평초등학교 5학년 교육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교육 과정 속에 살아 숨쉬는 혁신자치를 추구하면서 우선 6가지 꼭지로 목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5학년 특성 안내를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별도 주제로 제공되었던 전학공에 대한 생각, 세 번째, 5학년 특색 활동, 네 번째, 전학공 운영 및 다섯 번째, 프로젝트 활동,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목차를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서 5학년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학생에 대한 이해가 필요로 해서 학기 초에 이루어졌던 활동이고요. 본교 5학년 특성에 있어서는 지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있어서 동지역에 위치한 특성을 일반적으로 보이고 있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발달 측면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정서적인,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에 적용을 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서로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5학년 별도 주제로 저희가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내용을 우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5학년에서 갖고 왔던 주제는 전학공의 역동성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들이 필요한가. 저희가 첫 번째로 생각했던 건 학교에서도 잘 이루어지고 있었던 연수 및 외부 전학공 활동 등이 있었는데 거기에 더하기 체험 중심 활동의 전학공이 운영된다면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5학년 2학기 역사교과와 연계를 해가지고 뭐 독립기념관을 방문한다든가 이런 활동들은 좋은 활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발적 참여를 통한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제별 수직적 수평적 전학공 주제를 다양하게 학교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전학공을 참여한다면 좀 더 역동성 있는 전학공 문화가 형성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특색 활동에 대해서 안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5가지 꼭지를 우선 뽑아왔고요. 첫 번째로는 5학년에서 운영됐던 문화예술 활동이었습니다. 저희는 시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특색 교육을 주창을 했고요. 악기 연주 그리고 시 쓰기 활동을 해야 했었는데 악기에 있어서는 1학기에 전통 악기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였고 2학기에 기타 연주를 중점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 2학기의 기타 연주는 6학년 학년군과 연계해서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쓰기 음악 융합 교육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시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있게 하고 또 그러한 창작 작품을 바탕으로 시화전까지 열어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독서 교육에 있어서도 중점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도를 했었는데요. 정서 함양을 하고 아이들이 다양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독서 교육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였습니다. 또 온책일기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책을 깊이 있게 숙고하고 11월 아직 예정 중에 있는데요. 학부모님들과 함께하여 지금 독서 골든벨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계 시민 및 기초학력 증진에도 관심을 갖고 운영을 했었는데요. 아이들이 민주 시민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였고 또 기초학력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동학년 교사들도 적극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학급 특색 교육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중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학년 및 학급에서도 그 특색 있는 사업을 준비하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밀접하게 운영하고 또 지도하였었는데요. 뭐 1반 같은 경우는 뭐 놀이 중심의 놀이 수학, 2반은 관계 중심 프로그램, 3반은 자신감 향상 프로그램, 또 저희가 총 5개 반까지 있는데 4반은 공동체 놀이 프로그램, 그리고 5반 같은 경우는 정서 프로그램으로 그 학교 주변에 있는 비학산 탐방 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도하였습니다. 또 주간 학습 운영에 학교에서 교육 과정에 다양한 주간 활동이 있는데 저희가 과학 주간을 예를 들어서 과학 주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활동 중에 태양계 행성 제작의 활동을 한다든가 에어로켓 챌린지 활동을 통해서 직접 조작하고 아이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번째 꼭지로 전학공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전학공 주제에 있어서 1학기에는 학생 지도 상담 및 기반으로 한 교사 공동체 운영을 통해서 학기 초 학급 바로 세우고 학생들과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는지 자료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요. 2학기에는 교육과정 속에서 우리가 5학년 2학기 역사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사회교과 활동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역사 수업 나눔 시간을 갖도록 저희가 전학공 주제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서 협력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효과적인 전학공 운영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5번째 프로젝트 활동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학기의 프로젝트는 저희들이 인권 프로젝트로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공동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였고요. 프로젝트 수업은 사회, 국어, 도덕, 미술 교과와 연계하여 공동체 의식과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2학기에서는 특색교육으로서 역사 인물 사전 만들기를 통해서 사회교과 중심으로 해서 미술, 도덕, 국어 교과를 연계하여 아이들이 역사 인물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도록 활동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5학년 한 해살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또 성장할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한 응원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지지해 주신 5학년 학부모님들과 학생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평초 6학년 교사 김정아입니다. 6학년의 교육활동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학년은 특색교육, 전학공, 그리고 프로젝트 순으로 활동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학년의 학년 특색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학년은 문화예술교육, 인성생활교육, 세계시민교육, 진로안전교육을 중점적으로 특색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교육은 한 학기 동안 기타 수업을 듣고 연습한 결과를 등굣길에 콘서트 형식으로 발표해 보았습니다. 또한 인성생활교육으로는 학년 동아리, 행간바, 또래 상담부가 각 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6학년 공통규칙을 제정하여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은 1학기 전학공 주제로 잡아 프로젝트 수업으로 연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진로안전교육은 안전체험학습, 다양한 검사와 피드백, 일일 체험 교육이 진행됩니다.
각 학급 역시 학생 특성에 맞는 특색을 가지고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6학년의 전학공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6학년은 전학공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고민하며 전학공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보았습니다. 1학기에는 특색교육인 민주시민교육을 주제로 전학공을 진행하여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하였으며 2학기에는 학생 상담을 주제로 전학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학년의 전학공 활동을 소개드리며 전학공의 중요성 그리고 공동체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학공의 중요성을 논의하다 보니 두 번째 주제가 연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학년이 생각한 개인의 역량 강화보다 공동체의 성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먼저 전학공을 진행함으로써 교사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고 결국 개인의 역량이 강화됩니다. 또한 이러한 전학공 문화가 공동체, 즉 학교 전체의 문화가 되어야만 지속적인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더 나아가 교사 사회 전반에 이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교육의 질이 더욱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전학공을 꾸준히 운영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학년은 6학년이다 보니 학교 시간도 늦고 각종 행사로 인해 준비 시간, 회의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장 해야 될 것이 많아 전학공을 고정 요일에 매번 진행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정 시간 외에도 주 1회는 전학공을 진행하고자 했고 짧게 진행되더라도 잦게 꾸준히 전학공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전학공을 운영하며 느낀 가장 큰 변화는 교사 간 래포가 형성되었다는 것, 그리고 교육관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회의가 아닌 서로의 교육관,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서로의 교육관을 적응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전학공 특색교육을 연계한 프로젝트 수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학기 프로젝트 수업은 특색교육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제 중심으로 교과를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2학기 프로젝트 수업은 학년 독서 활동을 연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서점에서 읽고 싶은 책을 구매하여 읽었으며 추천사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매한 책과 집에 있던 책을 함께 판매하여 구매한 쿠폰을 받아 원하는 부스에 참여하는 북마켓을 진행하였습니다. 부스는 글꽃만 학부모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며 책의 선순환이라는 프로젝트 의의를 설명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였습니다. 수익금은 전액 대평동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